앞부분에 명사나 동사 기본형에 접속을 하고요. 쓰레루란 동사가 있죠. 데리고 가다. 그래서 앞부분의 변화에 따라서 뒷부분이 변한다가 포인트입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변화예요. 앞부분의 변화에 따라서 뒷부분이 변한다. 요거랑 굉장히 비슷한 설명의 문법이 있었죠. 니시타가 때랑 묶어서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거의 같습니다. 차이점을 보면 니츠레 때가 조금 더 연속성의 느낌이 강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변하는 느낌이 강해요. 예를 들어서 토시오 토르 니츠레 때 이렇게 쓰면 나이를 먹는다라는 거는 매 순간순간 나이를 먹죠. 오늘은 나이 먹고 내일은 나이 안 먹고 이렇게 분절된 게 아니라 연속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니츠레 때가 좀 더 강하다. 그러면 토시오 토루가 니시타가 때는 안 되냐? 돼요. 되는데 이제 차이점을 보자면 그 연속성의 느낌이 찌레류가 좀 더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학습자 입장에서는 니츠레 때랑 니시타가 때를 묶어서 거의 같다라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주 틀리는 패턴을 보시면 이런 문법이 있었죠? 니츠이 때는 무엇 무엇에 대해서 대학 진학에 대해서 선생님과 상담했다. 그래서 이게 한 글자 차이로 의미가 다릅니다. 이거 주의해서 봐주세요. 試験の日が近づくにつれて、だんだん緊張してきた。 앞부분에 동사나 명사에 접속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보면 앞부분에 변화가 나타나요. 그리고 연속성의 느낌이 좀 강하죠. 시험 날짜가 다가온다. 이게 하루하루 단위도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매 초가 시험 날짜가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속성이 있는 변화의 느낌일 때 니츠레 때를 많이 씁니다. 台風が近づくにつれて雨や風が強くなってきた。 태풍이 다가오는 것도 이렇게 한국이 있으면 태풍이 매 순간 이렇게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변화에 따라서 뒷부분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앞의 변화에 따라 뒷부분도 변한다 라고 할 때 씁니다. 年を取るにつれて、白髪が増えてきた。 나이를 먹는 것도 매 순간순간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흰머리가 늘어나는 것도 결과적으로 변화하는 겁니다. 앞의 변화에 따라서 뒷부분이 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단어 외워주세요.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틀려요. 시로, 카미 이렇게 써서 많이 틀리거든요. 난도거입니다. 시라가 좀 특이하게 읽어요. 그래서 외워주세요. 仕事が忙しくなるにつれてデートができなくなってきた。 앞부분의 변화에 따라서 뒷부분이 변한다. 잘 보면 나루라는 문법 자체도 변화를 나타내는 문법이죠. 그래서 이형용사는 쿠나루. 그래서 바빠지다. 안 바빴는데 바빠지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 그냥 붙이시면 안 되고 나루 형태로 넣어서 변화를 나타내는 문법을 써주시면 됩니다. 子供が大きくなるにつれて、夫婦の時間が取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 나루 자체가 변화를 나타내는 문법이고 접속을 보면 이형용사는 쿠나루, 나용용사, 명사는 니나루, 동사는 요우니나루가 붙는다고 했죠. 그래서 보면 앞부분의 변함에 따라서 뒷부분도 변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동사니까 요우니나루 형태가 쓰여 있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 안 나시면 요우니나루를 복습해 주시면 됩니다. 日本語を勉強していますが、レベルが上がるにつれてだんだん難しくなってきました。 레벨이 한 단계 올라감에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도 점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나루가 붙었죠? 변합니다. 앞부분의 변화에 따라서 뒷부분도 변하는 거예요. 試合が進むにつれて、選手たちの疲労も増してきたようだ。
자, 여러분이 아웃풋을 하실 때, 장문하실 때 정말 많이 틀리는 패턴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여기에 요온이 나루를 많이 넣어요. 그러니까 나루도 뭔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변화를 나타내는 것 같고 하니까 요온이 나루를 많이 넣거든요. 근데 이 앞에 오는 명사나 동사들을 잘 보시면 이게 지금 우리 앞에서 했던 동사들이죠. 이 동사 자체가 변화를 내포하고 있어요. 치카즈크 가까워지다. 거리가 이렇게 조금씩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스스모도 진행이 된다는 거죠. 토시오 토르도 매 순간 나이를 먹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변화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넣으시면 어색해요. 뭔가 중복되는 느낌이 있어요. 이거 많이 틀리는 패턴입니다. 읽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말할 때, 장문하실 때 이렇게 많이 쓰세요. 그래서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앞에 오는 단어의 성격을 잘 보세요. 所得が増えるにつれて、税金の支払いも増えました。 동사에 접속을 했고요.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변화를 포함하는 단어죠. テストのために覚えたことも、時間が経つにつれて、だんだん忘れてしまうものだ。 지칸과 타츠가 한 세트입니다. 시간이 흐르다, 시간이 경과하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동사 뒤에 붙여주시면 되고요. 物価の上昇につれて、生活がだんだん苦しくなった。 명사에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주의하실 점 보면 이것도 명사고 이것도 명사인데 자 물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이미지가 변화의 이미지가 없어요. 근데 상승 어떻죠? 머릿속에서 상승 생각하면 뭐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미지가 떠오르실 거예요. 같은 명사지만 이런 명사는 변화를 내포하고 있는 명사예요. 그래서 그냥 붙이시면 됩니다. 이걸 굳이 조쇼니, 나루니, 찌레데 이런 식으로 안 쓰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오는 단어의 그 성격, 이미지를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地球温暖化につれ、北極の氷が随分溶けているそうだ。 자, 보시면 여기는 태가 안 들어갔죠. 이거 오타일까요? 문장을 이렇게 연결할 때 이 부분을 처리하는 방식이 뭐뭐 있었죠? 동사 태형이나 마스형으로 바꾸면 된다. 근데 이제 쓰레루는 2그룹 동사니까 루만 떼면 마스형이에요. 이거 지금 마스형으로 연결한 겁니다. 쓰레 떼도 되고 그냥 쓰레 쓰셔도 됩니다. 時代の変化につれて、生活の形態も変わっていくものです。 변화죠. 단어 자체가 변화를 나타내는 단어가 붙었죠. 그리고 모노다는 상식적이고 일반적이고 당연한 이야기 할 때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생활의 형태가 바뀌어가는 건 당연한 거죠.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거죠. 그럴 때 모노다를 쓰시면 됩니다.